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설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계의 목적. 아시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시토에서 설계의 목적은 일단 그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안전이라고 제기합니다. 안전성. 당연하죠. 그 외에 사용성이 있는데 사용성은 내구성, 다음에 조사성, 즉 그 교량 부재의 각 파트를 갖다가 검사자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교량 내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각 용접이나 뭐 각 볼트 등등에 대해서 그 눈으로 부식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유지 관리성. 가능하면 유지 관리하기 쉬운 형식이 좋겠죠. 다음에 승차감. 즉 차량 운전자가 교량 위를 지나갈 때 주행성, 승차감이 가능한 한 좋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유틸리티야 뭐 첨가물이니까 즉 첨가물 뭐 전기관이나 수도관 등을 갖다가 뭐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디포메이션은 사실 이게 그 디플렉션인데 변위죠. 교량의 변위가 어느 정도 이하로 제한되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은 그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단지 그 제한 조건이지 꼭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량의 변이는 주로 그 사용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제한되는데 보통 경간의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를 만족시키면 뭐 좋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처짐 제한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확장성. 만약에 뭐 주형이 10개가 있다면은 맨 바깥 주형, 맨 바깥 즉 그 번호를 갖다 매기면은 1번과 10번 주형, 맨 바깥 그 주형들은 내측 주형들, 즉 뭐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주형보다 항상 작은 강도를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교량이 나중에 양쪽으로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즉 1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뭐 10번 뒤에 또 10개를 더 추가해서 주형이 20개가 된다. 그러면은 20번 그 주형은 원래 외측이었다가 나중에 내측으로 바뀌기 때문에 외측 주형은 항상 내측 주형보다 작은 강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시공성. 뭐 당연히 시공이 가능해야죠. 다음에 경제성. 가능하면 경제적이어야 되고. 다음에 외관. 즉 같은 조건이라면 교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얘기죠. 아슈톤은 그 네 가지 한계 상태를 만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사용 한계 상태, 두 번째가 피로 한계 상태, 세 번째가 강도 한계 상태, 네 번째가 극한 한계 상태예요. 여기서 사용 한계 상태는 실제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사용성 검토입니다. 즉 응력 검토나 아니면 변형 또는 변이 검토. 그리고 다음에 균열폭 검토예요. 반복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실제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변이와 균열폭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다음에는 피로 한계 상태. 피로는 것이 뭐냐면 하중의 크기는 작지만 어떤 작은 인장 응력이 많은 횟수에 걸쳐서 반복해서 발생하면 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당산 철교가 이것 때문에 그 교체가 됐죠. 피로 설계. 뒤에서 물론 설명하겠지만 피로 한계 상태는 차선 한 차선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만약에 뭐 교량이 10개 차선이 제한되는 경우도 한 차선에 대해서만 검토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강도 하중 상태. 뭐
대표적이죠. 즉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즉 설계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하중조합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갖다가 세 대만, 그러니까 3차선 교량이 있다고 할 때 그 교량의 뭐 수명 동안 뭐 갑자기 차가 한 4대가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무거운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죠. 다음에 극한 하중 상태는 극단적인 하중 상태입니다. 보통 딱 4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진 하중, 두 번째는 홍수, 뭐 그 유명한 그 쓰나미도 아마 여기에 뭐 포함될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배나 차량이나 유빙에 의한 충돌 하중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카, 즉 세울 조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슈토에서는 이 4가지를 반드시 다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시공성 검토도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시공성 검토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시공 중에 이러한 극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서 극한 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시공시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시공성 검토는 그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특히나 합성형의 상부 플랜즈는 시공시에 그 단면이 지배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빼먹을 수 없습니다. LRFD 기본식은 다음과 같죠. 상당히 복잡하지만 처음에 이 이타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로드 모디파이어입니다. 이걸 정확히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로드 모디파이어, 뭐 하중 수정 계수, 뭐 그렇게 하여튼 로드 모디파이어고 대부분 경우는 1 또는 1.05를 씁니다. 역시 그 다음에 설명하겠어요. 겜마 i가 하중 계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하중에서 1.25, 다음 환하중에서 1.75 등등과 같은 하중 계수. 1.25, 1.75는 당연히 강도 하중 상태고 예를 들어 사용 하중 상태는 하중 계수가 1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 즉 하중 계수는 우리가 설계하는 한계 상태에 따라서 계수 자체가 바뀝니다. QI는 단면력이죠. 만약에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하면 모멘트, 전단 설계면 전단, 그 하중 값이고, 파이는 저항 계수죠. 저항 계수 또는 뭐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하죠. 저항 계수. 즉 강제나 콘크리트 등의 어떤 재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를 갖다가 감소시켜야 할 때 강도를 그때 적용하는 계수가 강도 감소 계수입니다. RN은 공층 강도 또는 공층 저항, 즉 그 단면이 저항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저항 값입니다. 그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하지 않은 값이죠. 다음에 파이하고 RN, 강도 감소 계수와 공층 저항을 곱한 것이 RR, 즉 계수 저항입니다. 그래서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은 하중과 저항의 각각 계수 겜마 i와 p가 있던 얘기죠. 그래서 단면에 작용하는 계수를 곱한 하중은 단면이 견딜 수 있는 그 감소 계수를 곱한 저항치보다 더 작으면 항상 안전하죠. 그래서 이 식이 LRFD 기본식입니다. 여기서 이타 i는 이타 d, 이타 r, 이타 i의 곱과 또는 3개 곱한 거에
역수로 표현됩니다. 즉 최대값은 3개를 곱한 건데 최대값은 0.95보다 작을 수 없고 최소값은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이타 d는 그 덕틀리티 팩터예요. 즉 그 유연도 계수죠. 유연도가 뭐냐면은 모든 그 재료는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덕타일과 그 브리틀. 덕타일이 그 연성이라고 하죠. 연성. 그 엿이나 떡과 같이 그 잡아당기면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그런 것이 덕타일 부재고, 그다음에 그 브리틀 부재는 그 취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리 또는 사기 같이 변형이 거의 없이 갑자기 파괴되는 부재입니다. 당연히 덕타일한 것이 더 안전해 보이죠. 왜냐하면 구조물이 붕괴할 때 변형이 많이 발생해야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구조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덕타일 부재는 강제고 가장 대표적인 그 브리틀 부재가 그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철근이 없다면 그 변형이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갑자기 붕괴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 다음에 이타R은 리던던시 계수. 이것이 그 잉여의 순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 번역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잉여의 순간 뭔가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 주형이 만약 교량이 거도가 한 개 있다면은 그 한 개가 붕괴되면 그냥 붕괴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형이 100개가 있다면은 100개 중에서 한두 개 붕괴돼도 그 나머지를 견디면 되니까 어떤 그 최소한 붕괴까지는 가지 않죠. 따라서 그렇게 그 파괴 시에 대해서 안전 어떤 추가 하중 경로, 즉 부지 한두 개가 붕괴가 돼도 구조물 전체는 붕괴되지 않는 경우가 그 리던던시가 높다고 보고, 다음에 어떤 부지 한 개만 붕괴되면은 아니 어떤 부지 한 개만 파괴되면은 전체 구조가 모두 그 붕괴되는 경우가 그 리던던시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타 R로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타 D, 이타 R을 결정할 수 있는 뚜렷한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들 그 계수 이타 D, 이타 R, 이타 I는 0.95, 1, 1.05 셋 중에 하나가 딱 고르는 것인데 이 앞에 두 개 이타 D와 이타 R은 어떤 경우에 저걸 고르는지 명확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아주 막연해요. 저 이타 D는 당연히 연성이 높으면 1.05, 연성이 낮으면 0.95, 보통은 1인데 뭐가 연성이 높고 뭐가 연성이 낮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타 R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던던시가 높으면 1.05, 낮으면 0.95, 보통은 1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높다 낮다 판단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거는 현재로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고 둘 다 보통 1.0으로 적용합니다. 이타 I는 상대적으로 쉽죠. 즉 이걸 그 운영 중요 계수라고 하죠. Operation Importance Factor. 교대량이 중요한 경우에는 1.05, 보통이면 1.0, 덜 중요하면 0.95. 역시 막연하죠. 근데 저것은 보통 발주자가 결정합니다. 발주자가 저 교량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에 한강은 다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교량이 있고 바로 옆에 또 교량이 있으면 한 개가 붕괴되면 옆으로 가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덜한데 만약에 한강에 교량이 다른 한 개 있다. 그럼 그 하나 무너지면 딴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이걸 역시 과연 뭐 그 교량 옆에 뭐 몇 미터 내에 있으면은
뭐 0.955 몇 메타 바깥에 있으면 1.05다. 그러한 그 규정은 없고 아주 그 막연하게 발주자가 많이 결정해요. 근데 발주자도 0.95, 즉 덜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단지 아주 중요할 때만 이타 i를 1.05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설명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타 i는 그 이 세 가지의 곱, 이타 d, 이타 r, 이타 i의 곱, 이 세 가지의 곱은 1 아니면 1.05입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 1이고 1.05도 거의 없죠. 그리고 그 이 이타 값들은 그 하중 강도, 즉 강도 한계 상태에서만 고려합니다. 나머지 사용이나 피로 극한 상태에 대해서는 무조건 1이에요. 이것도 역시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타가 로드 모디파이어다. 그래서 이타는 연성도, 다음에 그 잉여도, 중요성을 갖다가 고려하는데 이것이 하중 측에만 있죠. 이 저항 측에는 없습니다. 하중 측에만 있는 것은 이 이타, 이 세 가지가 오직 하중하고만 관계 있고 저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양쪽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양쪽을 다 고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중 측에만 추가한 거예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개발된다면 이 로드 모디파이어 이타 값은 하중뿐만이 아니라 저항 측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앞서 이제 내용은 아시토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아시토를 갖다 보면서 아시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짧게 반복하겠어요. 설계 철학. 설계 목적은 실공성, 안전성, 사용성,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경제성, 다음에 미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설계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외의 사용성에는 일단 내구성이 있다. 그리고 구조물의 각 파트, 특히 용접에 대해서 모든 용접된 것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눈으로. 다음에 유지관리가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 유틸리티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첨가물은 보통 상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등등이죠. 변형은 옵션입니다. 단 강상판에서는 반드시 검토하지만 강상판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는 꼭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처짐을 검토할 때는 전체 주형이 똑같이 처진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주형이 10개라면 주형 10개가 동시에 똑같이 처지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짐을 계산할 때 그 교량의 강성에는 주형과 바닥판 뿐만이 아니고 그 레일링, 이게 그 난간이죠. 난간이나 그 사이드웍, 그러니까 보도부 밑에 깔리는 콘크리트 또는 중간에 방호벽 등도 강성 계산, 즉 I값 계산에 포함할 수 있어요. 처짐은 I에 반비하기 때문에 처짐을 갖다 계산할 때 그 모든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짐을 계산할 때 반드시 충격까지 고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대해서는 800분의 1, 그리고 만약에 교량에 보도가 있으면 1000분의 1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이 제한은 역시 옵션입니다. 장래 확장성을 갖다 생각해서 외측 주형은 내측 주형보다 작은 강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다음에 시공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다음에 가능하면 미관이 좋아야 한다. 아슈토 LRFD는 4가지 한계 상태가 있다. 사용 한계 상태, 피도 한계 상태, 강도 한계 상태, 그리고 극한 한계 상태가 있다. 사용 한계 상태는 응력, 변형, 균열 폭을 갖다 고려하고, 피도 한계 상태는 응력의 범위, 즉 최대 응력과 최소 응력 사이의 차이를 갖다가 고려하는데, 이것은 한 차선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극한 하중 상태는 지진, 홍수, 다음에 선박과 차량, 유빙에 의한 충돌, 그리고 세구를 검토한다. 이타는 로드 모디파이어인데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덕틸리티, 연성에 대한 것인데 1.05, 1.0, 0.9 3가지는 강도 한계 상태에서만 고려하고 그 외에는 모두 1.0을 적용한다. 잠깐만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음 게 잘못 나왔군요.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그 기본식은 이타 D, 겜마 I, QI, 즉 하중의 개수를 곱하고 다음에 여기다가 로드 모디파이어를 곱한 것이 공칭 강도에서 하중 감소 개수를 곱한 값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거죠. 이타 I, 로드 모디파이어는 3가지 이타 D, 이타 R, 이타 I의 함수인데 0.95 이상, 1.0 이하, 즉 최대치는 0.95보다 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소치는 어떤 경우에도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니멈을 쓸 경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미니멈 쓸 일은 거의 없고 오직 그 최대치. 근데 최대치가 최소한 0.95보다는 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같은 얘기죠. 겜마는 하중계수고 파이는 저항계수, 이타는 로드 모디파이어인데 하중축에만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하중만 관련되기 때문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항측에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하중측에만 고려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타는 3가지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덕틸리티, 연성, 두 번째는 리던던시, 그 잉여라고 하나요? 제가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이타 I, 그 운영에 대한 중요성, 3가지에 대한 곱 또는
곱분의 1로 정의한다. 연성은 강도 상태,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강도 상태에 대해서 1.05, 1.0, 0.95 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떠한 경우에 1.05고 어떠한 경우에 0.5인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0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도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피도 상태, 사용 상태, 극한 상태는 무조건 1입니다. 잉여계수 역시 강도 한계 상태에 대해서 1.05, 1.0, 0.95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난 리던던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0을 쓴다. 그리고 강도 한계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역시 무조건 1.0이다. 다음에 운영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연성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한계 상태와 극한 한계 상태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얘기는 하고 오직 강도 한계 상태에 대해서만 값이 세 가지가 있고 극한 한계 상태는 무조건 1.0이에요. 이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한계 상태와 극한 하중 상태에 대해서만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 강도 한계 상태는 1.05, 1.0, 0.95고 그 외의 모든 상태는 다 1.0입니다. 따라서 극한 상태도 역시 1.0입니다. 그 겜마 D와 겜마 R과는 달리 이타 D와 이타 R과는 달리 이타 I 중요성 계수는 발주자에 따라서 1.05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1.05를 줍니다. 이 경우에는 그 결론적으로 전체 하중을 갖다가 5% 증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발주자가 이 교량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타 i를 1.05를 적용해라 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중의 크기만 5% 크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